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금일은 이 아이온큐가 호실적의 발표였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에도 일단 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주가가 급락했는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어느 가격대에서 주워 담아야 되는지 또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보다시피 아이온큐가 주가가 지금 뭐 7% 정도는 하락이 나왔어요. 사실상 뭐 애프터마켓에서는 뭐 10% 가까이도 하락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굉장히 작은 하락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질 거예요. 지금 어제 사실 아이온큐의 실적 발표에 많은 분들이 초점을 뒀었고 실적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실질적인 이 아이온큐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자, 아이온큐가 무엇을 했느냐? 자, 2024년 4분기 및 연간 재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이 지금 얼마? 4,310만 달러로서 자,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성장했어요. 어쨌든 매출 자체는 약 2배 정도 성장하면서 가이던스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연간 예약 금액만 본다 하더라도 9,560만 달러로서 또 추가적인 가이던스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 아이온큐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실적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몇 가지를 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보다시피 지금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원래 기존에도 이제 주당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예측보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뭐 예측 범위를 하회한다 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예측 범위를 이렇게까지 크게 벗어났다는 거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분명히 적자 폭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커졌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4분기,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은 수익이겠지만 4분기만 봤을 때는 주당 순이익 서프라이즈가 마이너스 304.35%다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고 실질적인 이 아이온큐의 매출 흐름을 보고 갔을 때도 이게 아직 이 영문 글로벌에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 예상치가 나온 걸로만 보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어쨌든 이 24년도 같은 경우도 아까 90 몇 퍼센트 이제 증가했죠. 증가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1분기, 2분기, 자, 3분기 어쨌든 증가했어요. 근데 4분기는 뭐다? 4분기에서는 사실상의 실적이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간 실적은 받쳐주지만 4분기 자체 실적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된다? 당연하게 이제 개인 투자들에게 또 투심 악화로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여기 추가적으로 아이온큐가 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자, 아이온큐가 2024년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25년도 연간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7,500만에서 9,500만 달러를 예상하거든요. 1분기 매출은 700만, 8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예상치가 지금 기존 아이온큐의 24년도 예상 전망치보다도 24년도 총 매출보다도 2배 정도는 더 많은 거예요. 2배.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분명히 25년도 예상 매출이 2배가 더 많은데 이게 왜 문제가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아이온큐가 해놨던 행동들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사실상 25년도에 아이온큐의 예상 매출은요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2억 달러 사이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7,500에서 9,500만 달러를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물론 정말 까봤을 때 뭐 1억,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예상이라는 건 그간 이제 시장에서 아이온큐 행보를 보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이온큐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표가를 제시해버리는, 목표가가 이제 목표 매출을 제시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 또 뭐가 있을 거다. 분명히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이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또 의구심을 들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상방의 고점 랠리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그 실적에 대한 25년도 예상 실적 1억 달러를 예상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상승 고점에 올라탔다라고 하면은 막상 까놓고 보니까 예상 실적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낮게 얘기하면은 이 기업에 대해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온큐에 대한 뭐다 또 이제 악성 매물 출회가 나와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도 세게 박는 게 뭐 있죠. 뭐 경영진 교체했다. 뭐 이거는 사실 전 큰 문제 된다 생각 안 하고 마지막으로 세게 꼬리 박은 건 이거죠. 이제 5억 달러 규모 ATM 프로그램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이온큐가 그냥 주식을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주식 팔겠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땐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 왜 주식을 팔지? 아이온큐가 왜? 주식을 판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게 고점에서 이게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의미로밖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이런 것들이 개인들에게 굉장히 투시 마카로 연계되는 부분이고 사실 뭐 중요한 거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 이걸 지금 당장 팔겠다도 아니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언제든지 팔아가지고 이거를 뭐 연구 투자 개발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니까 오히려 어디에 자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과 함께 최근에 또 지속적으로 아이온큐가 실질적인 또 투자 모멘텀도 나오고 있는 게 뭐냐. 자 저는 이제 이 아이온큐가 지금부터 이제 오히려 더 올라갈 확률도 높다 보는 게 이제 본격적인 기존에 이제 양자 컴퓨터의 문제가 뭐였느냐 보안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아이온큐가 본격적인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최근에 또 나온 뉴스가 뭐예요? 아이온큐가 아이디 컨티트를 인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퀀티크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SK텔레콤과 글로벌 퀀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을 왜 인수하느냐를 봤을 때 실질적인 인수하는 이유가 뭐다. 자 아이온큐의 이제 피터 체프먼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디의 퀀티크의 전문성은 차세대 보안 통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 그래서 뭐 양자 기술 뭐 해가지고 보안으로서의 엄청난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큐를 앞으로 뭐 한다? 보안 분야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그 보안 분야에서도 엄청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만들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여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럼 SK텔레콤은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아이디 퀀티크와 SK텔레콤은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미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미 과거부터 양자 암호 여러분 우리 통신사들 양자 암호 모듈 뭐 이런 거 투자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양자 암호 원칙 관련해서 뭐 암호의 체계성 그래서 양자 암호 보안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다? SK텔레콤이 이미 2016년도부터입니다. 과거부터 스위스 기반 양자 보안 솔루션 기업 아이디 퀀티크에 투자한 뒤 협력을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미 SK텔레콤은 과거부터 아이디 퀀티크라는 기업과 이미 투자 협업을 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한 양자 암호 보안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지금 뭡니까? SK텔레콤에서 인적 불안한 SK스퀘어가 경영 참가 목적으로 아이디 퀀티크 지분 56.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아이디 퀀티크만을 지금 아이온큐는 갖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 퀀티크의 지분도 인수하고 결국에는 이제 SK텔레콤과 이제 협업하는 관계. 즉 앞으로 이 아이온큐와 SK텔레콤은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온큐의 주가 상승이 뭐 SK텔레콤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처럼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와줬음에도 실적은 뭐 연간으로 좋게 나왔죠.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쁘게 나왔음에도 이런 보안 관련된 섹터에 투자한다 이런 흐름 모멘텀이 결국에는 전해되겠지만 양자 컴퓨터는 보안이 해결되어야지만 상용화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온큐라는 기업의 상용화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온큐는 무조건 무너진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게 아이온큐가 제가 딱 이 가격 후부터 미친 듯이 무너진다 했던 게 $50. 50달러 이제 돌파 나오면 이거 무조건 무너진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디서 주워 담아야 되느냐? 제가 이 가격에서 매수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해드린 게 얼마? 18에서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습니까? 차트상 본다 하더라도 50달러 돌파하고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구간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뭐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는 지금 무너졌다라고 해서 아 뭐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을 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노려보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